I got this very special gift from you guys. 비어스 브리랏은 붙는 폭발이 일어난 현장에 누군가 아네트 베닝 분화에 있었던 악몽을 꾼다. 크리족의 헬라 행성에 사는 그녀는 일찍 깨어나 크리족 스타포스 팀의 리더인 로그 주드 로븐에게 대련을 청하고 술세에 몰린 비어스는 자신의 다른 힘을 끌어내려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하기 전까지 사용을 자제하라는 욘의 말에 다시 억누르지만 결국 싸움에서 밀리던 비어스는 그녀만의 힘으로 욘을 멀리 날려 제압한다. 욘은 비어스에게 평화로운 우주를 침략하는 스크럴의 침입으로부터 3년이 지났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크리족으로서 훈련한 것을 잊지 말라 교육한다. 그리고 슈프림 인텔리전스에게 그녀를 데려가 비어스는 심상의 세계에서 꿈속에서의 누군가를 꼭 닮은 슈프림 인텔리전스를 만나는데 비어스는 힘을 통제할 것을 종용받은 뒤 욘 로그를 포함한 6명의 전사들과 크리족의 스파이 솔라가 있는 분쟁지대 행성으로 향한다. 집행자의 함대가 행성을 초토화시키기 전에 정보를 가진 솔라를 구출하려는 작전이었지만 행성의 원주민들은 이미 스크럴이었으며 비어스가 만난 솔라 역시 스크럴이어서 반격당한 비어스는 스크럴들에게 잡히고 만다. 스크럴의 우주선에서 생각나지 않는 비어스의 과거를 잊던 스크럴들은 너무 앞으로 간 나머지 그녀의 유년 시절을 보고 너무 뒤로 가서 기억을 놓치다가 적당한 순간에 있는 그녀의 기억을 읽어내게 된다. 스크럴들은 비어스로부터 C53 행성의 페가수스 재킷을 입은 여성과 만난 기억을 읽어내고 그 행성인 지구로 향한다. 깨어난 비어스는 잠든 척하다가 자신의 힘으로 우주선을 부수고 탈출하려던 도중 소형 포대에 타지만 손상으로 추락하여 미국의 어느 한 비디오 가게로 떨어진다. 수신기를 구비한 곳을 찾던 비어스는 비디오 가게 근처 경비가 알려준 공중전화기로 가서 자신의 수신기와 연결해 욘 로그와 연락하여 자신의 위치와 스크럴이 자신의 기억 속에 존재하며 꿈에서 봤던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경비의 신고를 받고 닉 퓨리와 필 콜슨이 찾아오고 퓨리는 비어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그녀를 이상한 여자로 지레짐작하던 중 쫓아온 스크럴이 기습 공격을 하고 열차를 통해 도망가자 각각 스크럴을 쫓는다. 닉 퓨리는 차를 끌고 비어스를 쫓던 중 조수석에 있던 필 콜슨이 변장한 스크럴이었음을 알고 차 안에서 싸우느라 사고를 내고 변장했던 스크럴은 본래의 모습으로 사망한다. 한편 욘 로그는 22시간 뒤 지구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로난이 그에게 연락하여 스크럴들은 어찌 되었냐고 묻는다. 욘은 로난에게 거짓 보고를 하여 로난이 지구에 오지 못하게 한다. 이후 쉴드의 비밀 기지에서 스크럴을 해보하는데 해보실을 찾아온 상관이 퓨리에게 비어스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묻지만 외계인의 시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 여자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린다. 퓨리가 떠나자 상관은 해보당한 스크럴의 시체를 슬픈 눈으로 쳐다보며 명복을 비는 말을 해 스크럴이 변장한 모습임을 암시한다. 그 와중에 비어스는 열차 추격 이후 자신의 악몽과 우주선 속 회상에서 봤던 술집을 인터넷으로 찾아가고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던 닉 퓨리를 만나게 된다. 비어스는 닉 퓨리에게 스크럴이 변장했을 경우를 대비해 개인정보와 과거사 그리고 자기만 아는 내용이 필요하다며 알려달라 한다. 비어스는 포톤 블라스트가 자신만 쓸 수 있는 거라는 내용 하나만 알려주고는 페가수스 재킷을 입은 여성을 찾아 쉴드의 비밀 프로젝트가 행해졌던 기지로 향한다. 기지에서 안내를 받아 작은 방에 들어왔지만 곧 감금당한 것을 깨닫고 퓨리가 상관에게 수신기로 도움을 요청하고 갇혀있던 둘은 지문을 위조해 빠져나간다. 기지의 기록실에서 찾은 기억 속의 여성은 노슨 박사로 광속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과 함께 크리어로 작성된 로슨 박사의 노트를 보고 그녀가 크리인임을 알게 된다. 이때 비어스는 기록물에 파일럿의 모습을 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한다. 이에 혼란스러운 비어스는 다시 욘과 연락해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노슨 박사는 마벨이라는 이름의 크리인 스파이로 그 기술을 탐낸 스크럴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 말한다. 한편 닉 퓨리의 구조 신호 때문에 상관으로 변장한 스크럴이 찾아오지만 퓨리는 자신을 니콜라스라 부르는 상관의 모습에 틀린 사실로 떠보고 스크럴임을 확신하고 따돌린다. 하지만 이내 깨닫고 퓨리가 변절했다며 다른 요원을 속이고 쫓아오지만 이 상황을 알게 된 캐롤이 퓨리를 찾아 수신기를 뺏고 기지의 경납고에서 비행기를 하나 탈출해 언제 탔는지 모를 고양이 구스와 함께 루이지애나주주로 향한다. 루이지애나에 도착하여 과거의 친구를 찾은 비어스는 자신의 본명이 캐럴 댄버스임을 알게 되고 그녀가 과거에 뛰어난 전투기 조종사였음을 알게 된다.
캐럴은 이웃의 방문을 경계하지만 어느새 스크럴이 다가와 캐럴과 동료들에게 그 당시의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자고 한다. 그들은 CD를 로딩시켜 녹음을 듣게 되는데 그녀와 마벨이 탄 시험기를 격추시킨 것은 스크럴이 아닌 욘록이었다. 그녀가 프로젝트 하에서 개발하려던 것은 스크럴을 위한 광속 엔진이었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캐럴은 욘에게 분노하며 자신이 로슨 박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로슨이 가진 블라스터 권총을 광속 엔진 코어에 쏘았고 그 결과 코어가 폭발하여 에너지가 현재의 캐럴에게 흡수되었다. 이후 로그는 기억이 없어진 캐럴을 데려가 이용해왔던 것이다. 사실을 알게 된 캐럴은 스크럴을 몰아세우지만 스크럴은 그동안 크리족에 지배당해왔었고 오히려 자신들은 피해자이자 난민임을 호소한다. 그제야 캐럴은 스크럴의 말을 믿게 되고 동료들과 스크럴들을 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면서 그녀는 캡틴 마블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들은 로슨 박사가 남긴 좌표를 해석하여 벡터 좌표임을 알게 되어 보조조종사 겸 자신의 친구도 데리고 지구 궤도에 있을 비밀 연구소로 향한다. 궤도의 좌표에 가자 은폐된 우주선이 있음을 깨닫고 은폐장을 풀어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테서렉트를 확보한 뒤 누군가가 방금까지 있었던 흔적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사실 스크럴이 이 연구소를 찾아 헤맨 것은 테서렉트가 아니라 로슨 박사가 몰래 대피시켜 놓은 스크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6년 동안 스크럴들은 로슨 박사의 충고대로 크리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구조 신호도 보내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있었고 이 때문에 로슨은 자신의 가족을 찾기 위해 지금껏 크리에 항쟁해왔던 것이다. 가족을 만난 스크럴들이 재회의 기쁨을 누리려는 찰나 욘로그가 난입하여 진실을 알았냐고 묻고 캐럴의 목에 있는 제어 장치를 발동시켜서 그녀와 모두를 제압한다. 다시 슈프림 인텔리전스를 만난 캐럴은 자신을 통제하려고 만든 욘의 제어 장치와 심상의 세계를 결국 부수고 결박에서 벗어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한다. 한편 인간 남성으로서 위험도 낮음으로 분류된 닉 퓨리에 비해 플러큰으로서 위험도 높은 판정을 받은 고양이 구스는 갑자기 촉수를 뻗어내 스타포스 멤버들을 먹어치우고 뒤이어 나타난 캡틴 마블은 양동 작전을 위해 구스에게 테서렉트를 먹인다. 캡틴 마블이 시간을 끄는 동안 퓨리와 스크럴들은 타고 왔던 비행선으로 탈출하여 지구의 산악지대에서 미네르바의 우주선을 격추하나 욘의 추격을 받다가 더 빠르게 난입한 캡틴 마블의 공격으로 구조된다. 이때 욘이 결국 다시 부른 로난의 함대가 지구에 도착한다. 로난의 함대는 지구의 화력으로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을 발사하나 캡틴 마블은 이를 모두 물리치고 소형 비행정들을 상대로 무쌍을 찍은 다음 집행자의 전함 하나를 관통하여 파괴하는 무의를 보인다. 로난의 전함 앞에서 시위하듯 자신의 힘을 뿜어내는 캡틴 마블을 보며 당황한 로난은 무기를 가지러 다시 오자며 떠나버리고 캐럴은 마지막으로 남은 욘을 찾아가 이번에는 힘을 쓰지 말고 대결하자는 욘을 암벽지대로 날려버린다. 캐럴은 그를 우주선에 태워 크리족이 있는 할라 행성으로 돌려보내며 크리족의 지도자들에게 곧 자신이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라 한다. 다시 평화가 찾아온 지구, 닉 퓨리는 필 콜슨이 가져온 의안을 고르면서 우주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엔 쉴드로는 역부족이며 우주의 한쪽을 여자 방위군이 지키듯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들을 모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수호자 기획이라는 명칭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던 그는 캐럴이 나온 전투기 사진에 캐럴의 파일럿 당시 별명이 어벤져인 것을 보고 훗날 결성할 히어로 팀의 이름을 어벤져스로 정정한다. 이후 캡틴 마블은 스크럴과 함께 떠나 우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호자로 거듭나게 된다. 첫 번째 쿠키 영상 정황상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초반부로 보이는 영상이다. 전작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퓨리가 소멸되기 직전에 꺼내들었던 송신기에 캡틴 마블의 로고가 뜨며 깜빡거리다가 전원이 꺼진다. 뉴 어벤져스의 본부 안에서 캡틴과 나타샤가 타노스의 핑거스냅으로 발생한 전 세계의 실종자들의 수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보며 경악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로드가 캡틴과 나타샤를 부른다. 스티브 악몽이군. 나타샤 악몽도 이것보단 낫지. 로드 이봐, 결국 저기 걔가 먹통이 된 것 같아. 어벤져스 멤버들이 회수하여 보관된 송신기의 정체에 관해 너와 로드, 캡틴, 나타샤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로드가 송신기의 작동이 멈췄다고 말하자 캡틴은 송신기를 재시동해보라고 말한다. 나타샤 어떻게 돼서? 배너 송신되던 신호가 갑자기 끊겼어. 스티브 배터리는 연결했잖아. 로드 했지. 전원은 켜져 있는데 멈춰버렸어. 스티브 다시 켜서 재송신해봐. 배너 우린
이게 뭔지도 몰라. 나타샤 퓨리는 아는데. 일단 해봐. 신호 받는 즉시 나한테 알려줘. 저쪽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 사이 나타샤가 뒤를 돌아보자 그녀의 앞에는 놀랍게도 캐롤이 서 있었다. 놀란 나타샤에게 캐롤이 다음과 같이 물으며 암전. 캐롤 퓨리는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캡틴 마블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장면은 엔드게임 본편에 들어갈 장면일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영상 캡틴 마블이 떠난 후 그녀가 남긴 고양이인 구스는 퓨리가 맡아 기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구스가 퓨리의 사무실 책상 위에 올라오더니 갑자기 구역질을 여러 번 하다 테서렉트를 토해내는 것으로 영상은 종료. 캡틴 마블 윌 리턴 인 AVENGRSENDGAME